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요 사진이 나와 있네요. 배, 조선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다.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한 말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바람과 파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파손될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배가 평생 항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배가 아닌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짐짝에 불과합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비로소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생길 텐데요. 최근의 변동성은 마치 거친 파도 같지만 그 속에서도 길을 찾는 자만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1%대 반등하면서 항구를 벗어나려는 조짐이 나왔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22%의 반등다운 시원한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어제 제시해드렸던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였습니다. 보시면 최근래에 들어서 좀 올라가던 수치가 물가가 이번에 꺾였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치가 2.9%였으니까 예상보다 0.1%포인트나 밑에 내려오면서 그동안 시장에 짓눌렀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도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의 한 요인인 물가는 괜찮구나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 M7 한 종목 빼고 다 올랐는데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기어코 실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12일 0시 기준이고 우리 시간은 12일 오후 1시 1분 기준으로 관세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자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면서 바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PI 안도감으로 강세 출발이 됐지만 불확실성이 내재된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을 장중 보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볼 것이 아니라 업종별 순환매, 로테이션 흐름에 또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어제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업종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 일단 주도주의 지위에서는 조선이 꽤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조선방산이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반면에 만약에 이 종목들의 시세가 부담스럽다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수익률 하위 섹터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좀 정리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그 전전거래일 종가까지 4주 누적으로 6%대 마이너스였는데 어제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로테이션의 흐름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장 초반에는 방산, 조선, 반도체 모두 손잡고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시장이 다 살아나나? 라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패턴이 갈렸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쭉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반면에 방산, 조선 쪽, 특히 방산 쪽에서 그 이후에 차익 매물 출회로 깊은 조정, 특히 장 후반에 밀집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놓고 보면 사실 방산과 반도체의 다른 움직임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조선업종 지수가 달릴 때 반도체가 가지 못했었고 그 패턴이 요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도체의 급등, 방산주의 급락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오른 방산은 팔고 아직 못 오른 반도체를 사자라는 심리가 어제 자리에 던 거였고요. 특히 반도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하고 DDR5 가격 인상 소식이 주가 강세를 좀 견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산을 버릴 수 있는가? 사실 조선방산은 여전히 강력한 지정학적 내러티브와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 하루 급락이 이 트렌드 변화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은 건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일단 조선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 기대감이죠. 그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컸었는데
1월 15일에 보여드린 화면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그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국 업체인 위슨야드가 이제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전 세계에서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중에서도 위슨야드 한 곳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위슨야드를 견제해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면 한국밖에 답지가 남지 않습니다. FLNG는 이런 이제 선박은 아니고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둥둥 떠서 천연가스 같은 액화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그걸 뽑아내서 액화시켜서 저장시키고 그것을 이제 배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간은 제한적이죠. 무게도 많이 실을 수 없죠. 그래서 설계나 건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 세계 FLNG 건조 현황 그때도 같이 체크해드렸죠. 인도가 완료된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지금 따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하나오션, 포천 있습니다. 윗슨이 인도 완료시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완료 안 된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겠죠. 지금 건조하고 있는 쪽 삼성중공업 있고요. 여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윗슨야드인데 지금 중국 선박 혹은 중국 위슨야드 거를 계속 블랙리스트에 미국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호국들이 건조 주문을 했었던 걸 위슨야드에서 삼성중공업으로 돌릴 개연성이 있다는 점 그때 좀 체크해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어제 다시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수주가 확실히 숫자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공시가 나오면 저희 같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엔진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죠. 추가적으로 엔진 수주 공시가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점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시된 내용입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현대 미포와 1,034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2023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40% 조금 넘는데 이건 계약 기간이 좀 깁니다. 2028년 5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계산하려면 좀 나누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레포트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조선보다 엔진이 더 뜨거울 준비를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한다.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 근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보시면 그 엔진 사업부 쪽에 가동률 나와 있는데요. 제일 위쪽이 HD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의 가동률입니다. 지금 100% 넘었죠. 가동률 초과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146%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진한 막대 그리고 한화 엔진이 회색 라인입니다. 100%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엔진 발주가 나온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개념인데요. 어디서 발주가 나올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황기이죠. 도크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도크를 추가적으로 만든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엔진은 도크 만드는 것보다 증설이 조금 더 쉽다라는 개념에서 이 레포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쪽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도 만들고 하려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화 엔진 잔고에서 중국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아래의 회색 막대가 또 중국이고 비중은 라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2022년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24년을 거쳐서 올해 들어가면 46%, 이제 50%를 바라보는 그런 구조다. 중국의 매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라는 레포트 내용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